유리하다. 오늘은 선크림 편인데요. 제가 거의 횟수로 5년째 지금 유리하다를 운영하면서 선크림만 단독으로 이렇게 한 편을 만든 거는 처음이더라고요. 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선크림을 어떻게 쓰지? 그렇다고 해서 화장대에 선크림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선크림 한 10몇 개씩 돌렸어요. 예를 들어 화장 전에, 화장 안 하는 날, 잠깐 외출하는 날, 집안에 있는 날, 그때마다 선크림 쓰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좀 놀라워했어요. 아, 이게 되게 선크림 한정 되게 리치하다. 선크림을 사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40대고 기미가 이미 뿌리가 많고 그리고 피부가 되게 얇고 쉽게 붉어져요. 자외선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기미만 늘리는 게 아니라 주름도 늘려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외선이 원래 피부에 한번 들어오면 72시간을 피부 속에서 머물러요. 너무 무섭지 않아? 맞고 끝이 아니야. 72시간을 머물러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주름이 생겨요. 콜라겐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쪼글쪼글해진답니다. 그래서 특히 자외선이 높아지는 봄, 여름, 지금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때 빼고는 다 바르셔야 돼요. 그걸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때때마다 다른 선크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르고 있었더라고요. 40대에 비로소 가장 하얀 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을 선크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유리하다는 40대라면 선크림으로 철통 방어해야 돼. 일단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선크림은 화장하기 전에 화장이 잘 붙는 들뜨지 않는 첫 번째 수분감이 좋고 두 번째 차단율이 높으며 양을 많이 발라도 밀리거나 들뜸이 없는 아주 기본의 투명한 선크림 두 개예요. 가장 잘 쓰는 선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백탁도 없고 톤업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자외선 차단을 끝내주게 잘해주는데 되게 촉촉한 애들. 저는 사실 설화수 이 상백을요, 이게 튜브였어요. 처음에는 흰색 튜브에 밑에가 은색 뚜껑이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거를 면세점에서 한 2개짜리 키트로 사서 정말 잘 썼고, 저는 엄마가 설화수 윤조나 자음생 크림을 쓸 때 저는 이걸 같이 사가지고 와서 항상 저는 이걸 잘 썼는데 SPF 50의 PA3 뿔이에요. 사실 국내 식약처 고지 기준은 PA4 뿔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러분, SPF 50에다가 PA4 뿔까지 가는 선크림은 사용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품 선크림이나 아니면은 좀 선크림 잘한다 하는 집은 플러스가 한두 개 없거나 아니면 SPF가 50이 아니고 40몇, 30몇인 경우가 많아요. 사용감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자외선 차단 지수력이 높을수록 별 수 없이 떨어져요. 그 호주나 하와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선크림 SPF 100짜리도 팔아요. 그 사람이 바를 발림이 아니에요. 누가 그거 바르고 거의 다 뒤집어지고 너무 따갑고 아프고 난 분명 자외선 차단제를 잘한답시고 SPF 100을 발랐는데 죽다 살아났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이 바를 수 있는 발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데일리하게 바를 때는 국내 식약처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발림성 좋은 애들은 가만히 보면은 약간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양을 좀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물타입이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쓰셔야 되고요. 쌍떼하고 설화수하고 둘 다 굉장히 촉촉하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설화수 상백은 40, 50대가 쓰셨을 때 정말 극찬할 만한 영양감이 좋아요. 약간 기름기도 있어요. 근데 번들거리진 않고요. 진짜 촉촉하고요. 반들반들해져요. 잃어버린 광도 찾아요. 볼이랑 이마에 광도 반지르르 예쁘게 나고 위에다가 쿠션이나 화장했을 때 진짜 잘 먹어요. 엄마도 이걸 쓰고 제가 이걸 썼던 이유가, 저는 이걸 겨울에,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유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긴 한데 겨울에 선크림을 썼을 때는 이거보다 영양감 좋은 건 없고, 여름에도 나는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세요. 그리고 이제 한 20, 30대고 여름에 나는 유분감이 많아, 나는 그냥 수분 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만한 게 없어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골프 칠 땐 저 무조건 가지고 가요. 얼굴에 일단 베이스로 먼저 쓰고 목 뒤에 쓰고 귀 뒤에 쓰고 팔에 쓰고 막 써요 진짜. 자외선 차단 기능 외에 미백이랄지 주름 기능성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수분 로션 같아요. 그냥 36개월만 넘었다 치면 이거 쓰셔도 되고요. 들뜨거나 뭉치거나 모공에 끼거나 가루 날린다거나 이거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진짜 순해요. 눈 따갑거나 이것도 없어. 그래서 쌍떼는 유명해요. 저 오늘도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봤는데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 친구들이 따로 있고, 실장님들은 색조를 하지 베이스를 깔아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를 깔아준 친구들이 이렇게 바구니 키트 안에 이게 또 딱 꽂혀 있더라고요. 왜냐면 화장 전에 어떻게 써도 밀리거나 뜨지 않고 딱 수분감을 잘 주면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이것도 SPF 50의 PA3 뿔이에요. 목까지 썼을 때 어디 묻지도 않고 백탁도 없고 수분감 좋은 거는 쌍떼. 설화수는 조금 더 영양감이 좋고 조금 더 광이 돌고 윤기가 좋은, 그렇게 쓰시면 딱 좋아요. 그래도 내가 여름에는 윤기가 도는 편이다 싶으면 요로 가시고, 악건성은 요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은 좀 신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로션인데요. 클레드뽀 보떼 프로텍티브 포티파잉 에멀전. 이거는 SPF가 25의 PA3 뿌리예요. 이거 언제 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당장 오전에 일정이 없어요. 저는 이제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있어. 주말이야 이럴 때 세안을 하고 미스트 같은 거 뿌리고 제가 좋아하는 앰플 하나 쓰고 그 위에다 이걸 발라요. 집에서 생활자외선. 로션이에요. 크림도 아니야. 집에서 막 바르기가 좋아요. 이거 봐. 거의 물 같은 로션이에요. 생활자외선을 집에서 들어오는 정도의 것을 차단을 해주는 정도의 능력이라서 집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우리 의리알들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 환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해 쓰시는 거니까. 나갈 때는 여기다가 뭐 쌍떼랄지 설화수 같은 걸 저는 한 겹을 더 바르긴 해요. 얘는 그냥 집에서 내가 집안이라고 이럴 때 집에서 선크림 발라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40대 넘어가면 바르세요. 잘 때 빼고는 다 발라야 돼. 선크림을 안 바르고 뭐 앞만 좋은 기미 관리 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무조건 차단이 제일 중요해요. 뭐 기미 관리 제대로 잘하고 주름 관리 제대로 하는 이런 친구들보다 그냥 잘 때 빼고 저는 선크림을 늘 집에서도 발랐어야 하는 애들이 피부가 더 좋아. 애초에 안 생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클레드뽀 때 뭐 톤업 선크림이나 뭐 샹테카의 선크림 같은 경우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오늘은 일부러 안 가져갔어요. 오늘 좀 신박하고 새로운 거, 정보가 될 만한 걸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근거리 갈 때, 운동 갈 때, 아니면 평상시 화장 잘 안 하시는 분들 요즘 톤업 선크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올리브영 같은 데서 톤업 선크림 많이 사봤거든요. 너무 뜨던데? 타겟층이 다르다. 되게 40, 50대를 겨냥한 건 아닌 것 같다.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톤업을 잘못 사면 진짜 건조해요. 선크림 제한이 뭐 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뭐. 근데 손이 건조해. 손에다 발라도. 손에서 벌써 손주름에 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로 못 가지. 그래서 손에서 탈락한 애들이 허다한데 좀 한 1, 2만 원인데 좀 괜찮은 톤업 선크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발견을 못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톤업 선크림이 이게 3종이 있는데 여름에 화장 잘 안 하시죠? 저도 잘 안 해요, 여름에는. 뭐 마사지 받으러 갈 때, 동네 돌아다닐 때 너무 쌩얼로 다니기에는 조금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피부만 유심히 봐요, 저를. 그래서 제가 톤업 선크림 꼭 바른답니다. 최근에 진짜 잘 쓰는 게 이거, 연작. 와. 너무 잘 써서 말랐어. 이 연작의 스킨 퍼펙팅 글로우 프랩 베이스라는 거고요. SPF 43의 PA3 뿌리예요. 톤이 참 예뻐요. 이렇게 짜서 교양 없이 이렇게 짜서 쓰진 않아도 된다. 교양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복숭아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요. 약간 베이지기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이 발림이 정말 좋고요. 진짜 부드럽고 물 같은 약간 스미는 게 너무 좋았고 촉촉해요.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얘는 심지어 이 위에다 화장을 해도 쿠션도 잘 붙어요. 톤업도 잘 되고 약간 남반사돼요. 예. 그래서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제 나이 때는 아무리 지가 글로우다 글로시다 해도 그렇게까지 막 번쩍거리진 않아요. 되게 은은한 톤업이어서 되게 예뻤어요. 톤 안 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복숭아 톤도 아니고 핑크 톤도 아니고 약간의 베이지기가 돌아서 톤 안 가리고 잘 맞지 않을까. 이 연작이 원래 유명한 게 뭐였냐면 보이스 프레이비라고 화장이 잘 붙는 뭐 베이스다 해서 유명한 거 있어.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제품력이 이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비디비치 옛날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스킨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요건 SPF 30의 PA2 뿌리예요. 좀 더 낫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써보면 그냥 자외선 차단율이 낮은 게 발림성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왜 SPF 50의 PA4 뿔 내가 사가지고 톤업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나 왜 이렇게 뜨지? 그러면 조금 낮춰보세요. 그럼 오히려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에서 알려주는 느낌이 있죠. 핑크에 약간 그 반짝거림이 있는 선크림 겸 베이스죠. 연작은 약간 베이지기가 돌고 지금 이 비디비치는 핑크톤이 돌고요. 훨씬 더 비디비치가 핑크톤이면서 조금 더 글로우가 좀 글로시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실제로 써보면 있어요. 얘도 발림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핑크 톤업인데 이렇게 잘 발리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SPF 지수가 낮고 수분의 함량을 높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굴이 진짜 화사해 보여서 화장 전에 베이스로 쓰시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화장하면 오후만 되면 약간 회색돼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베이스로 바르고 하시면 괜찮고 얘만 단독으로 쓸 때도 얼굴 평상시에 노란기 많이 도시는 분들이 이거 바르면 확 살아나요. 톤업 선크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베이스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수분감이 얼마나 더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얘는 조금 더 맑은 핑크톤이 돌아서 23호이신 분들 썼을 때는 톤 차이가 목이랑 너무 많이 날 수 있어요. 좀 둥 뜨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노리끼리 하신 분들 쓰시면 진짜 최고의 톤. 진짜 수입 화장품들 진짜 안 이랬으면 좋겠어. 연작 글로우 프랩 베이스 쌍떼 수더 선 에센스 얼마나 좋아. 클라란스가 UV 플러스 안티
디폴루션 데이 스크린 멀티 프로텍션이 자기들은 왜 웃나? 클라로스 너무 유명하죠? 얘는 SPF 50의 PA 포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피부가 조금 좋은, 내 주변 또래에 비해서 좋은 편이다 이신 분들이 화장 잘 안 하시잖아요. 쿠션만 가볍게 하든가 그런 분들이 썼을 때 괜찮아요. 지수가 높잖아요. 그럼 보통은 되게 건조하기 마련인데 얘가 조금 덜해요. 그런 애들 중에 완전 물 베이스. 그 대신 약간 유분감은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애들이 보통 수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분감이 약간 들어간 느낌이 솔직히 있고요. 대신에 건조해서 들뜨는 느낌은 좀 없어요. 그리고 톤업은 확실하죠. 그래서 진짜 화장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있죠. 나는 정말 그냥 그거 하나만 발라. 그리고 나 평상시에 피부 좀 좋다는 소리 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칙칙함만 빼내고 싶을 때 이거 쓰시면 돼요. 톤업 제대로 하고요. 자외선 차단 제대로 하고요. SPF 50의 PA 포뿔인 것 치고는 조금 뭐 발림도 좋고 수분감도 좀 있고 유분감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피부 좋은 사람들의 생얼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별로 어떻게 쓰시면 좋은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다시 한번 경각심. 이제 40대는 40살 이상을 이 한 겹의 피부를 갖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이 피부가 이미 당할 대로 당했고 상할 대로 상했고, 우리가 뭐 여름휴가를 안 가봤겠어, 바닷가에 가서 노출이 안 돼봤겠어, 아니면 정말 찌는 듯한 햇빛, 뭐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 뭐 우리가 안 경험해본 게 없잖아요. 40이 넘으면 이 피부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미 닳고 닳았다. 이 닳고 닳은 피부에는요, 외출할 때만 선크림을 바르는 건 정말 안 돼요. 그냥 항상 내가 선크림 발라야 돼 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고, 쿠션에 선크림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쿠션은요, 여러분, 커버의 성분이 어쨌거나 더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SPF 50에 뭐 PA 몇 분 이렇게 써있긴 하나 그게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을 해주셔야, 그래야 차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조금 약한, 왜냐면 집에서까지 SPF 50에 PA 포뿔 이런 걸 바르기에는 피부가 약간 지칠 수 있거든요. 피로해요. 그러니까 조금 선차단 지수가 낮은 걸로 집에서도 케어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 넘으면 선크림이 기본 4개는 돼야 돼. 나갈 때 바르는 거, 베이스로 바르는 거, 톤업용, 집에서 바르는 거, 이렇게. 어떻게 좀 다른 유튜버들과 선크림의 어떤 느낌이 달랐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선정되는 제품들이고요. 이거 다 사시려는 게 아니라 나 저런 선크림 필요했어 하는 게 있다면 구매를 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올 여름에도 기미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주름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아름다운 유리 아이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크림으로 차단 잘 하시고요. 준비 미리미리 잘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여러분이 써보신 선크림 중에 진짜 촉촉한데 기능도 좋고 혹은 톤업이 너무 예쁘게 되는 그런 선크림이 있다면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정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